자, 여러분은 지금 가장 핫한 투자의 기회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기술 시장이나 유럽의 안정적인 선진 시장을 떠올리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장판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아직 불이 붙지 않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흔히 잊혀진 대륙 또는 진정한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시야를 넓혀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심장이자 최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말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맨 끝에 자리한 조금은 신비롭지만 극적인 나라입니다. 금과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부자 나라지만 한편으론 전기 부족과 높은 범죄율 같은 현실 문제도 안고 있는 나라죠. 11개 언어가 뒤섞여 독특한 문화가 피어나고 케이프타운의 절경과 사파리의 야생은 전 세계 여행객을 끌어당깁니다. 아름다움과 혼란이 공존하는 나라, 이것이 남아공의 매력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아공을 방문한 소식, 단순한 외교 행사로만 보셨다면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남아공과의 협력이 우리 주머니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멀리 떨어진 나라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터질 초대형 경제 효과와 미래 성장 동력이 어떻게 우리 삶과 연결될지 궁금하시죠? 그런 궁금함을 오늘 또 경제학에서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뉴스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다음 10년을 좌우할 새로운 성장판을 찾는 흥미진진한 탐험 여행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남아공의 독보적 위상, 아프리카의 황금 티켓.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줄여서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독보적인 경제력과 인프라를 가진 나라입니다. 남아공, 왜 특별한가? 여러분 머릿속에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수도인 요하네스버그나 케이프타운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제조업과 산업 인프라가 가장 발달한 경제 중심지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50여 개 국가로 진출하려는 모든 글로벌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교두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걸 우리 일상에 비유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유럽 전역에 팔고 싶다면 모든 나라에 지사를 세우는 대신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거점 국가에 물류 허브를 만들겠죠. 남아공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자체가 거대한 소비 시장이기도 하지만 주변 국가들로 뻗어나가는 물류, 제조업, 그리고 금융의 허브인 셈입니다. 14억 명 시장으로 가는 황금 티켓, AFCFTA. 더 놀라운 잠재력은 바로 이겁니다. 남아공은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SADC를 비롯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거대한 경제 통합체인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AFCFTA란 이름 조금 어렵지만 오늘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019년에 공식 출범한 이 자유무역지대는 아프리카 54개국을 하나의 거대 시장으로 묶으려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AFCFTA가 완전히 정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아공에 발을 딛는다는 것은 곧 54개국 14억 명의 엄청난 인구를 가진 잠재 시장으로 들어가는 황금 티켓을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에게 이 거대한 잠재력은 외면할 수 없는 새로운 돌파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 먹거리와 생존 전략, 핵심 광물과 에너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분야가 뭘까요? 바로 핵심 광물과 에너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우리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광물 전쟁 시대의 방패. 요즘 전기차, 고성능 배터리, 첨단 반도체 이야기 없이는 경제를 논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모든 첨단 산업의 밑바탕에는 희귀 광물이 깔려 있습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그리고 백금류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광물의 상당량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 특히 남아공에 집중되어 잠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아공은 망간 생산량의 세계 3분의 1 이상, 약 36%를 차지하고
백금류는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7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광물 자원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전기차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광물들이 필수인데 만약 특정 국가가 공급을 막거나 가격을 폭등시킨다면요. 우리 공장은 멈추고 제품 가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뛸 겁니다. 이걸 우리는 공급망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남아공과 손을 잡고 핵심 광물 가치사슬 협력을 맺고 강화하려는 겁니다. 단순히 광물을 수입만 하는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하고 그리고 배터리 소재로 가공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가 투자하고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고 수십 년간 이어질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하게 됩니다. 녹색 사다리, 베스 기술 수출, 광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에너지입니다. 남아공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원이 매우 풍부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첨단 기술, 바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한국의 기업들은 남아공에서 대규모 베스 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스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해가 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꺼내 쓰는 거대한 에너지 비축 창고입니다. 남아공은 현재 전력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베스 기술력을 바탕으로 남아공의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수십조 원대로 추정되는 미래 에너지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적인 녹색 사다리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핵심 전략입니다. 세 번째, K솔루션의 확장. 대한민국의 강점을 수출한다. 과거 우리나라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는 주로 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파는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물건을 넘어 시스템과 솔루션에 있습니다. 이른바 K솔루션의 시대가 온 것이죠. 남아공과의 협력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K헬스의 전파.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의 성장에 따라 보건 및 의료 분야의 성장이 가장 유망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전 국민 보편적 의료 보장 시스템을 갖춘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우수한 의료기기, 의약품, 그리고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타는 이 모든 과정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남아공에는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잘 돌아가는 의료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에볼라나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 함께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남아공의 공중보건시설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 디지털 교육 협력. 남아공은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추진하며 최첨단 AI 기술과 윤리, 인재 양성에 대한 노하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남아공과 함께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물고기를 몇 마리 주는 것이 아니라 남아공 청년들을 AI 개발자나 디지털 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인재들은 나중에 남아공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며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인도적인 협력과 시장 안정, K라이스벨트. 마지막으로 식량 안보입니다. 기후변화와 국제적인 교란으로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쌀 생산 기술을 아프리카 국가들에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아공과의 협력을 통해 이 사업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식량 안보는 인도적인 지원을 넘어섭니다. 식량이 안정되면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돼야 경제가 성장하며 그 안정된 시장에서 비로소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튼튼한 비즈니스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통큰 지원과 시장 개척 240억 달러의 마중물. 자, 이 모든 거대한 협력들이 단순히 구두 합의로만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 정부는 이 모든 계획을 현실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돕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금융지원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축, 공적개발 원조 ODA 규모 확대입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 즉 대외 원조 규모를 100억 달러, 약 13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ODA는 단순한 퍼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프라를 깔고 병원을 짓고 교육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 기업들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사업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축, 수출금융 제공입니다.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해 약 140억 달러, 약 18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의 용기를 북돋는 방패. 만약 여러분이 남아공의 BESS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데 현지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거나 환율 리스크가 크다면 망설이게 되겠죠. 하지만 한국 정부가 수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저금리 대출이나 보증을 제공한다면 기업들은 훨씬 낮은 리스크로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이 140억 달러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리스크를 낮추고 현지 시장 개척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방패이자 열쇠가 됩니다. 총 240억 달러가 넘는 이 거대한 규모의 금융 지원은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가장 확실한 경제 동맹의 출발점이며 우리 기업들에게는 향후 10년 동안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시장 개척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우리 경제의 든든한 후방 기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자, 오늘 또 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아공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 감소와 저성장으로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전통적인 선진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계속 살아남고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비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축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남아공은 바로 그 차세대 성장축의 아프리카 전진기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독보적인 곳입니다.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국의 첨단 녹색 에너지 기술을 수출하며 의료와 디지털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곳, 그리고 이 모든 것이 14억 명의 초대형 시장으로 연결되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과거 중동의 건설붐에서 5.1달러를 벌어들였고 동남아의 제조업 기지에서 성장 동력을 얻었듯이 이제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구축과 첨단 산업화에서 다음 세대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남아공 방문은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핵심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시장 선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의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자 수십 년을 내다본 과감한 투자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의 광산과 연구시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곧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모두의 주머니에 따뜻한 경제적 활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남아공 뉴스를 접할 때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오늘 또 경제학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새롭게 펼쳐지는 초록색의 거대한 성장 기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시야를 세계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